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11일 금요일 오후 4시 17분입니다. 미국 증시가 전일 폭등했기 때문에 세계 증시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래간만에 다 같이 그 상승률을 좀 같이 따라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변동성이 확대됐다라는 거죠. 유럽 증시도 지금 현재 분위기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그죠?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난 두 달간 하락했다가 한 달간 반등 중인데 이 반등이 사실 좀 굉장히 좀 희마리가 없고 좀 약했단 말이죠. 조용했어요. 근데 어젯밤에 물가지표 나오고 나서부터 어떻게 됐냐? 변동성이 확대가 되기 시작했다. 이게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변동성이 확대가 됐다라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겠어요? 변동성이 확대됐다라는 거는 이게 어떤 시작을 의미할 수가 있죠.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때요? 미국은 두 달간 빠지고 한 달 동안 옆으로 기었어요. 옆으로 기다가 어제 처음으로 장대 양봉을 보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시세의 시작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두 달간 빠지고 이미 한 달 동안 반등을 한 한국이나 뭐 독일 증시 같이 평상시 강했던 친구들은 여기서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는 거는 꺾이는 걸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미국 증시가 이제 한국, 뭐 독일 이런 애들처럼 오버슈팅이 돼서 꺾이는 걸 보고 얘도 꺾일 수도 있는 거고, 다시 뭐 미국 시세가 시작되기 때문에 한국과 독일 같은 먼저 올랐던 친구들도 여기서 힘을 회복하고 다시 더 오를 수도 있는 거고, 미국을 따라갈지 독일, 한국을 따라갈지 아직 세계 증시는 어떻게 될지 아직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변동성이 확대가 됐다라는 건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변곡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가던 방향이 더욱더 강화돼서 더욱더 급하게 오르거나 아니면은 꺾이거나 뭐 그런 변곡의 의미가 있긴 있을 겁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우리는 이 방향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볼 때다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좀 드리고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이제 그 긴축 우려가 좀 완화되면서 앞으로 인플레가 좀 꺾였다면은, 인플레가 좀 꺾인 걸로 지표가 나왔는데 인플레가 좀 꺾였으면 야, 이제 이 연준의 긴축 정책도 다소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니야? 긴축 정책에 변화가 생기면 증시나 어떤 금융시장의 추세도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그런 고민을 좀 해볼 때라는 겁니다. 근데 이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죠. 그래서 고민을 해보자는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흐름들을 좀 잘 봐야 되겠죠. 우리가 사실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막 데이터를 여기저기서 얻어가지고 혼자 판단 내리고 이런 게 사실 되게 어렵긴 해요. 혼자 판단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들에서 리서치 센터, 애널리스트들을 많은 돈을 주고 여러 명을 데리고 이런 걸 분석을 하는 거겠죠. 그죠? 근데 아무튼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개인이다 보니까 정보력이나 판단력이 좀 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나름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뭐 현실적으로 우리가 명확한 어떤 답을 내리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뭐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힘 빼고 하시라,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를 막 열심히 막 노력해서 그러면은 굉장히 본인만 피곤해질 수 있다는 거,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평상시에 아무래도 뭐 제가 계속 뭐 즐거운 시간 보내시라, 그냥 시간 잘 보내야 된다, 시장 신경 쓰지 말고 뭐 자기 하실 일 하시라,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데, 지금 이제 고민해 보라고 말씀드렸죠. 고민은 이제 평상시 하던 거에 조금만 더 하시라는 겁니다. 뭐 하루 종일 뭐 갑자기 안 보던 책을 보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이야기를 막 들어보고 다른 유튜브 방송을 아무리 찾아봐도 어차피 그 사람들도 다 몰라요. 아직까지 결론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안 하시던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평상시에 즐거운 시간 보내시던 거 똑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다만 이제 이 틈틈이 한 번씩 그러니까 5분씩만 더 생각해 보시라,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안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아무튼 오늘 이제 이 시장을 보면서 좀 들었던 생각 좀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이번에 이 하락장이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21년 6월 달쯤부터 빠졌죠. 그래서 거의 2년 가까이 빠지고 있고, 미국 증시는 뭐 현재 거의 뭐 10개월, 11개월째 빠지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이거 큰 하락 추세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큰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죠. 지금까지는 솔직히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무슨 생각이 없었냐면,
내가 이걸 어디까지 갈지 어떻게 하냐, 이건 알 수 없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어제 이제 저런 폭등을 하고 환율이 막 그렇게 움직이는 걸 보니까 제 생각엔 이제 이 지난 뭐 1년간 혹은 뭐 지난 1년 반간의 이런 하락이 이제 이 큰 하락 추세가 거의 다 끝나간다라는 생각 정도는 좀 들었습니다. 막연히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막연히 한 80% 정도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연히 한 80% 정도 생각. 네. 이 정도 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남은 20%는 뭐냐? 남은 20%는 이제 어떤 위기가 와가지고 대폭락하는 거. 이게 이제 좀 남아있는 과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시세는 투매에서 시작해서 오버슈팅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하락은 투매로 끝나는 거고 상승 추세는 투매에서 시작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상승 추세는 오버슈팅으로 끝나는 거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든 하여튼 엄청난 변동성 확대가 이제 나타나야지 이 큰 추세가 끝나는데, 지금 지난 1년 반 동안 하락을 했는데 의미 있는 대폭락이나 투매는 보이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엔 결국 요런 거 한번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싶긴 합니다. 하여튼 그 지난 1년 혹은 1년 반 동안 정말 증시가 짜불짜불 많이 빠지긴 했어요. 대폭락은 한 건 아니고 짜불짜불 많이 빠졌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이면은 이 짜불짜불 빠지면서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반등을 하거나 추세 전환이 되긴 마련입니다. 위기가 아니면 10년 15년에 한 번씩 오는 위기가 아니면 이런 자리에서 추세 전환되고 웬만하면 주식 사면 돈 벌긴 버는데요. 근데 아무튼 저는 지금이 이제 일반적인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지금이 한 10년 15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금융위기급 시세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 그래서 이 투매의 한 방은 남지 않았냐, 이거 20%를 그래서 한 80% 정도는 시세가 진행됐다라고 보는 거고, 20% 정도 이제 시세가 남지 않았냐라고 지금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해본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거의 좀 끝이 좀 와 가는 것 같다, 이제서야 좀 슬슬 끝이 보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게 근데 뭐냐면은 그 계속 수익을 누적시키라는 이야기 뭐 드리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난 20%, 지난 80% 이거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끝나고 나서 내가 이제 예를 들어 뭐 그 수익을 총 100을 먹었어요.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20% 동안 홀딩한 게 이 100이라는 수익의 50에서 60 정도를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진짜 짭짤한 거는 요 남은 20%를 먹어야 짭짤하다고요. 지금까지 저는 이 80%를 뽑아 먹은 셈이 되긴 됐는데, 물론 아직 팔지는 않았으니까 뽑아 먹은 건 아니고, 저는 아무튼 이 80%의 구간을 지금 홀딩을 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이제 앞으로 벌 돈의 한 절반 정도밖에 좀 안 들어왔다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진짜 큰 돈은 이 나머지 아직 오지 않은 이 20%, 이 대투매 구간에서 이런 게 나타난다면, 이런 구간에서 벌 돈의 대부분을 좀 벌 수 있지 않을까, 많은 부분을 많은 부분의 돈을 나머지 20% 구간에서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게 뭐다, 이런 자리에서 뭐 수익을 누적시키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뭐 그렇다라는 거죠. 이게 투매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뭐 샀다 팔았다 하다가는 하다 보면은 20% 시세에 금방 다 날아간다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엉덩이로 이 깔아뭉개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게 가장 좋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근데 그 중요한 거는 이 본인 계좌 상태 봐가면서 그걸 계기가 되는 겁니다. 수익은 누적시키면 되는데 손해는 누적시키시면 안 돼요. 지금 분명히 계좌에 마이너스 나신 분들 많이 계실 거거든요. 그 마이너스 그거는 개기면 될 거야, 네 말대로 앞으로 20%가 큰 돈 번다며,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난 너처럼 계기를 낸다, 여러분들 그건 아니에요. 계좌에 플러스가 찍혀 있으면 계기일 수 있는데, 플러스 안 찍혀 있으면 어느 정도 그 본인의 스스로 기준을 가지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점을 좀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적당히 한 번쯤 그 너무 그러니까 손해가 너무 누적되면은 그 원금을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중간중간에 한번 끊어주시고 새로 잡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요. 웬만하면 하여튼 손해는 누적시키지 말자,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인 이야기들, 오늘 했던 생각들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 좀 살펴볼게요. 한국 증시 오늘 뭐 끝까지 아주 뽕을 뽑았습니다. 금요일날, 그러니까 물가지표 어제죠. 어제 물가지표 발표되기 전에 한국 증시는 이걸로 엄청난 오버슈팅을 볼 수 있다라고도 뭐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게 이제 일어났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고점이 오늘이나 내일 중에 나올 수 있다. 코스피가요. 코스피 고점이 오늘이나 내일 중에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이나 내일 중이라고 이틀의 이야기를 드린 거는 오늘 어떤 봉으로 마감될지 모르니까 이런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오늘 장대 양봉으로 꽉 채워서 봉이 마감이 돼 버리면은 이 고점은 보통 그 다음 날에 나오는 경우가 통상적으로 많이 있었고요. 만약에 이제 오늘 윗꼬리가 길게 달려버렸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오늘 고점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윗꼬리가 달릴지 대폭등을 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아니면 내일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장대 양봉으로 꽉 채웠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월요일날 코스피 고점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매매해본 경험상 꼭지점 잡는 그런 경험을 해본 결과 이제 말씀드리는 보편적인 이야기인 거지, 이거는 아무튼 뭐, 예, 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거는 어디에도 지금 매도세가 등장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죠? 이거는 그냥 저의 느낌이자 의견이지, 아직까지 의미 있는 매도세는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매도세 뭐예요? 음봉이 나오거나 하락 마감해야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 점은 명확하게 좀 아셔야 됩니다. 제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제 그래도 이제 뭐 이런 꼭지점 잡는 지금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이런 뭐 꼭지점 잡는 뭐 개인적인 팁 같은 거를 그냥 뭐 한번 공유해보고 싶은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지,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거를, 제가 경험했던 걸 좀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지. 아무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뭐가 하는 거는 확인되고 나서 해도 전혀 늦지가 않아요. 아직 중요한 매도세, 의미 있는 매도세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장대 양봉 끝에서 인버스를 사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는 꼭지점을 잡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저도 꼭지점을 잡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에 그게 안 되는데 그걸 노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경험을 일부 좀 공유를 한번 해본 거예요.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이 언더슈팅이 굉장히 심해요. 오늘 60원 폭락했죠. 60원. 네. 볼린저에다 다 찍고 나가고 굉장히 낙폭 과대해졌으니까 아마 제 생각에 월요일 날쯤 환율 저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잘 봐야 됩니다. 앞으로 일단 그래서 엄청난 슈팅들을 보여줬는데, 지금 이 슈팅들이 이게 이제 쉬었다가 또 오를 거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진짜 말없이 꺾일 거냐, 이런 거 아직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간입니다. 위쪽으로 따라붙기도 부담스럽고 아래쪽으로 볼 수도 없는 그런 구간이에요. 뭔가 눈에 띄는 의미 있는 그런 게 보이면 하세요. 보이면. 뭐 월요일날 고점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건 그냥 저의 의견이자 막연한 근거 없는 이야기일 뿐인 거고, 그냥 뭐 저의 경험이다, 요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고점 잡으려 하지 마시라,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고, 하여튼 슈팅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 잘 보시긴 보셔야 돼요. 오늘 콜옵션 118억 개인들 굉장히 많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결국 왜 이렇게 콜옵션 과열이 됐겠어요? 지난번에 풋옵션이 너무나 과열됐으니까 이제는 그 반대급부로 인해서 이 콜 과열이 또 나타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개인들이 풋옵션 1000억 샀어요. 거래량 터트리면서 대폭락하면서 풋옵션 1000억 사니까 결과적으로 몇 포인트 올랐습니까? 280에서 한 지금 320, 뭐 거의 330까지 한 뭐 40포인트, 50포인트가 오르고 있죠. 이때 1000억 사서 그래요. 예. 지금 개인들이 콜옵션 몇백억 사고 있죠. 지금 누적시키면요. 결과적으로 이게 또 어마어마한 또 대폭락을 또 부르긴 부를 겁니다. 아마도요. 제 생각엔요. 이거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근데 그 대가를 좀 늦게 치를 수도 있고, 뭐 언제 치를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뭐 지금도 업보를 쌓아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도 그 죄를 누적해 나가고 있죠. 나중에 이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 좀 잘 보자고요. 아무튼 지금은 애매한 구간이다. 아무것도 하지 말자가 일단 공식적인 말씀을,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보면 됐고요. 코스닥,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20 부근에서 일단 버티고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부근에서 움직임들 잘 보시고 변동성 살아나는지 여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볼 거 없고, 코스닥 시장도 오늘 잘 올랐죠. 그죠? 얘도 급등하고 있어요. 1030 돌파 안착했으니까 목표치는 1100까지 열린 건데, 하여튼 지금 이게 워낙 엄청난 슈팅 중이고 볼린저 밴드를 째고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라 가지고 솔직히 지속성이 얼마나 있으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모습들 정도 좀 살펴봤고, 하여튼 제발 꼭지점 잡으려 하지 마시고요. 올라가는 건 올라간다라고 봐주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됩니다. 지금 추격하기도 부담스럽고 아래쪽으로 볼 수도 없어요. 조금 기다리시면은 결론 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어떤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보자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뭐겠습니까? 뭐 오늘 밤 둘 중 하나겠죠. 뭐 그러니까 오늘 밤은 어제 급등한 거에 대한 피로감 소화하면서 이렇게 좀 조정을 보일 거냐, 아니면 이제 계속해서 연속적인 급등을 이어나갈 거냐, 뭐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하겠죠.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밤에 미국장 하방 베팅 하면은 됩니까? 개인적으로 일단 안 된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뭔가 아직도 생각이 있다, 나는 의지가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나스닥 정도는 뭐 한번 좀 들이대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나스닥은 왜냐면은 워낙 약한 친구고 아직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박스권 상단 자리, 여기 저항 있잖아요. 이거 저항 못 넘어간다는 가정 하에 한번 좀 들이는 대 볼 수 있다. 뭐 11,780을 기준으로 잡으시든 11,650을 기준으로 잡으시든 하여튼 그런 자리를 기준으로 잡으셔가지고 아래쪽으로 들이대 볼 수는 있을 것 같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S&P는 안 되죠. S&P는 강해요. 나스닥은 박스권 못 넘어갈 수 있으니까 들이대 볼 수는 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뭐 애매한 상황이죠. 그죠? 계속해서 슈팅이 쏟아질 수 있는, 계속해서 슈팅 나오면서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이라 굉장히 좀 주의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뭐 특별히 이제 뭐 다른 이야기는 드릴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쯤에서 마치면 될 것 같네요. 이번 주도 수고들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